자, 이제 퀵소트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를 한번 계산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퀵 정렬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 성능은 피봇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느냐, 파티션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느냐 라고 하는 것이 이 퀵 정렬 알고리즘의 이제 시간의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분할 파티션의 시간은 피봇을 뭘 선택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성능이 좌우됩니다. 자, 여기 지금 예제를 가지고 이제 한번 보시면 우리가 파티션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피봇 값보다도 앞에서 큰 것을 쭉 찾아 나가고요, 뒤에서는 작은 것을 이렇게 쭉 찾아 나가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결국 파티션이 한번 이루어지려면 여기 있는 원소들을 쭉 한 번씩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파티션 하는데 드는 시간 복잡도는 O의 n입니다. 예, 앞에서 한 번씩 쭉 비교해 나가고 뒤에서 한 번씩 비교해 나가고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여기 있는 원소들이 한 번씩 다 비교되니까 이 분할의 파티션의 성능은 비고의 n입니다. 자, 문제는 이 전체 퀵 정렬 알고리즘의 성능은 파티션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 분할을 했는데 피봇 값이 뭐냐에 따라서 요렇게 균형 있게 반반 이렇게 분할될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한쪽이 많고 한쪽이 적게 이렇게 분할되겠죠. 자, 분할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은 피봇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분할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분할될 수도 있고, 피봇 값에 따라서 이 분할되는 크기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 퀵 정렬 알고리즘의 성능은 피봇이 무엇이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가장 최악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가장 최악의 경우에는 피봇이 여기 제일 왼쪽에 있는 위치하는 요거예요. 요게 최악의 경우예요. 그래서 여기 값하고 나머지 하고 이렇게 분할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요거 한 개하고 여기 n-한 개하고 이렇게 이제 분할이 되는 거죠. 다시 최악의 경우에는 요 n-하나를 분할하는데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하나하고 나머지하고, 요 나머지도 또 최악의 경우에는 요거 하나하고 나머지하고 이렇게 분할되는 이제 그것이 이제 제일 최악의 분할이에요. 이 피봇이 항상 가장 작은 숫자가 선택된다면, 피봇이 가장 작은 숫자가 선택된다면 여기 가장 작은 작은 숫자가 현재 피봇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나머지 값들이 다 크니까 요 값하고 나머지하고 분할이 되겠죠. 이렇게 분할된단 말이에요. 피봇 자신하고 나머지 n-한 개하고 이렇게 분할이 돼요. 그 다음 것도 피봇이 가장 작은 값, 9가 가장 작았던 모양이죠. 요게 피봇이다 그러면 요거하고 나머지, 그 다음에서도 또 요게 가장 작은 값이 피봇이었다 그러면 요거 다 하고 나머지, 이런 식으로 항상 분할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최악의 경우는 언제냐? 이 최악의 경우에는 피봇이 1이라는 값일 때, 아까 앞에 봅시다. 자, 피봇이 1이라는 값일 때 요거 자신하고 나머지,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정렬이 됐으니까 그 다음 n-한 개 중에서는 9가 피봇이 된다 그러면 요거하고 나머지, 이런 식으로 항상 분할이 이루어지겠죠. 예, 그래서 피봇이 1이면 자기 자신하고 나머지, 그래서 이 피봇이 1이면 나머지하고 쭉 한 번씩 비교를 하니까 8회 비교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하고 나머지하고 이렇게 분할이 되는 거죠. 자, 이 나머지 중에서 피봇이 9가 되면, 9가 되면
요 9하고 나머지 7개하고 비교를 쭉 한 번씩 일어나죠. 그래서 8회 비교가 이루어져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9개 데이터에서 데이터 n이 9개라고 치면 첫 번째 분할에서 8번 비교가 있고요. 그 다음 번 비교해서 7번, 그 다음 번 비교해서 6번, 이렇게 해서 마지막 한 번, 이 전체를 다 더하면 이게 총 비교 횟수예요. 이걸 이제 n개 데이터로 이제 일반화 시켜보면 n-1개, n-2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이제 다 더한 만큼의 비교 횟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2분의 n의 n-2 해서 결과적으로는 5의 n의 제곱의 시간 복잡도를 갖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개수가 n개예요. 데이터 개수 n개면 피봇 값을 운 나쁘게 제일 작은 값을 피봇으로 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 피봇하고 나머지하고 비교가 n-1번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n-1번 이루어지고 분할이 어떻게 됩니까? 피봇 자신하고 나머지하고 분할됐어요. 따라서 요거에 대해서 정렬을 해줘야 되겠죠. 요거에 대한 정렬은 어떻게 됩니까? 요 중에서 제일 작은 값 C피봇이라고 치면 얘하고 나머지하고 한번 비교가 쭉 이루어져야 되니까 n-2만큼의 비교가 있고 분할이 여기서 이루어진단 말이죠. 피봇하고 나머지. 그럼 이 나머지가 n-2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악의 경우에 요거하고 나머지하고 피봇이 제일 작은 값이면 나머지하고 비교를 해보면 n-3번 이런 식으로 계속 분할이 이루어지면 결과적으로 3, 2, 1 이 비교 횟수를 다 더한 것, 다시 말하면 5의 n제곱이 제일 최악의 경우에 대한 시간 복잡도다라는 거예요. 자, 제일 작은 값이 피봇으로 선택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데이터가 정렬되는 순서로 피봇이 선택된다. 예, 정렬 순으로 피봇 값이 선택될 때 이게 최악의 경우입니다. 최선의 경우는 언제냐? 최선의 경우는 이 초기 데이터가 약 반씩 이렇게 분할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들도 또 약 반씩 이렇게 분할되는 거죠. 그럼 데이터 개수가 초기에 n개에서 2분의 n개, 2의 제곱의 n개 해서 2의 k승 마이너스 1승분의 n 해서 2의 k승분의 n 만큼 이제 데이터가 점점 줄어들겠죠. 이렇게 줄어든 요게 이제 마지막 한 개가 남으면 요 자체가 이제 정렬된 거잖아요. 그래서 요게 지금 데이터 개수가 점점 반씩 줄어드는데 2의 k승분의 n이 1이 될 때, 예, 요게 이제 제일 마지막 그 분할되는 이제 경우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그 분할이 이제 몇 번 이루어지느냐 하면 한 번 분할해서 반씩 나눠지는 거고, 그죠? 그 다음 분할해서 이 각각이 반씩 이렇게 나눠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이 층이 K층까지 분할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리고 각 층에서는 몇 번 비교가 이루어지느냐? 요게 분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n-1번 비교, 다시 말하면 5의 n만큼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고 분할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n, 2분의 n, 여기에 2분의 n이고 여기에 2분의 n이니까 여기 있는 것하고 여기 있는 것하고 합치면 이것도 결국은 5의 n. 그 아래쪽도 결국은 이 전체 비교들을 다 더하면 계속 n번이겠죠. n번씩 비교하는 층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k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n번씩 비교가 이루어지는 이게 k번이 있어요. 그럼 이 k가 뭐냐라고 하는 건데, 이 k는
2의 K성분의 n 이퀄 1이 되는 K죠. 따라서 n 이퀄 2의 K승이고 양변의 로그를 취해보면 K는 결국 로그 2의 n이에요. 그래서 로그 2의 n이니까 여기에 콤플렉시티가 n 로그 n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각 층마다 몇 번의 비교가 있느냐, 각 층마다 각각의 원수의 부분에 피봇을 해야 되니까 그것들을 다 더하면 결국은 n의 비례 한단 말이죠. 각 층의 그 비교 횟수들을 다 더하면 n에 비례하게 되어 있고, 이 n이 몇 번 이루어지느냐, 다시 말하면 층이 몇 개냐 하는 건데, 그 비고의 n을 층의 수로 곱해준 요만큼의 시간이 걸리는데, 층수는 로그 n이니까 결국은 2의 K승분의 n이 1일 때까지 분할이 이루어져서 층의 개수가 K개니까 결국 K는 로그 2의 n. 따라서 최선의 경우에는 비고의 n 로그 n이 되겠습니다. 자, 평균적인 경우는 피봇이 이제 랜덤하게 이루어져서 이렇게 분할될 때도 있고, 이렇게 분할될 때도 있고, 이렇게 분할될 때도 있고, 딱 반씩 분할될 때도 있고, 이 경우를 다 더해서 경우의 수를 이제 n을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를 다 나눠서 계산을 해보면 계산 과정이 좀 복잡합니다만 최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고의 n 로그 n이 됩니다. 그래서 퀵소트는 평균적인 경우 n 로그 n, 최선의 경우에 n 로그 n. 근데 이 퀵소트의 단점 중에 하나가 월스트 케이스가 5의 n제곱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단점입니다. 자, 이 월스트 케이스가 되느냐 아니면 평균적인 또는 최선의 경우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 피봇 값을 뭘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피봇을 잘 선택해야 되는데, 이 피봇을 선택하는 제일 간단한 방법은 맨 앞에 있는 걸 그냥 피봇 값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피봇 값 선택한 거하고 그 값을 이렇게 교환해서 그 파티션 분할에 들어가고 이렇게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있는 제일 앞에 있는 것 자체를 그냥 피봇 값으로 선택하는 게 간단한 방법이죠. 제가 그 실습용으로 수정해 가지고 알고리즘을 할 때는 이 피봇을 데이터 n개 중에서 가운데 위치를 피봇이라고 하고 앞에 있는 거하고 이렇게 교체를 했습니다. 사실 그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월스트 케이스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월스트 케이스는 이 피봇을 했을 때 제일 작은 값이 피봇 값이 되는, 이게 이제 그 월스트 케이스가 되잖아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쓰는 것이 좋으냐, 데이터 값 중에 중앙값을 피봇 값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중앙값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값이 이렇게 3개가 있다. 31, 1, 2가 26이 있다 그러면 가운데 있는 값, 이 값 중에 가운데 값이 뭐예요? 26이죠. 이 26의 값을 이제 가운데 값, 메디안 값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메디안 값들의 메디안을 피봇으로 선택하는 것이 이제 그 좋은 이제 그 방법입니다. 자, 메디안 값의 메디안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데이터를 몇 개로, 전체 데이터를 몇 개로 몇 개 구역으로 이제 쪼갠 다음에 여기에 이제 메디안 값을 찾아요. 그다음 여기 메디안 값을 찾아요. 여기 메디안 값을 찾아요. 이 메디안들의 메디안 값을 찾으면 항상 이 전체 데이터 중에서 메디안 값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값보다 작은 값이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값보다 큰 값이 존재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완전히 옵티멀하게 최선의 경우로 딱 가운데 이렇게 딱 그 분할될지 아닐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이 값보다 작은 값이 몇 개는 존재한다. 이 값보다는 큰 값이 몇 개는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메디안 값을 피봇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은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메디안 값의 메디안을 취하는 것은 결국 이제 월스트 케이스를 피해보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피벗 값을 선택하는 이제 전략이죠. 자, 이렇게 해서 퀵소트 알고리즘의 성능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